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조상궁이란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상궁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드라마, 사극에 보면 상궁이 나오면 꼭 제조상궁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상궁들 중에 제일 높은 상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상궁이 있다. 제조상궁 밑에는 이제 부제조상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이제 도제조란 말도 나옵니다. 사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역사책을 보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제조란 말이 도대체 한자로 어떻게 쓰고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조는 이렇게 씁니다. 제조, 끌 제자, 끈다, 손으로 끌고 간다. 조는 고르게 한다, 두루 고르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끌고 가므로 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방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자요. 이 시 또는 오를 시,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이 시자요. 그러면 손으로 바르게 끌고 간다는 게 끌제자예요. 자, 우리가 뭔가 업무 제휴를 한다. 다른 나라와 또 다른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한다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같이 가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한다. 끌고 간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르다 하는 것은 두루 고르다는 뜻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을 두루두루 이렇게 잘 살펴서 고르게 되도록 할까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고를 조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궁은 이제 오히려 상자 씁니다. 오히려. 그리고 집궁이다. 여기는 대궐, 궁궐 할 때 궁이 되겠죠. 보통 집이 아니라 큰 집을 이제 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상궁은 왜 상궁이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상궁이라고 했느냐.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지도한다라거나 그런 뜻도 있다. 그리고 좀 높다는 뜻도 있다. 그렇지만 궁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과 왕비 이렇기 때문에 상궁이 가장 높지는 않죠. 어쨌든 상궁이 컨트롤하는 곳에서는 상궁들 중에서는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상이다. 자, 이 오히려 상을 글자를 보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작을 소자에 이러한 글자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옛 글자를 보면 작을 소자가 아니라 8팔이다. 그리고 향할 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옛 글자인데, 옛 글자는 보면 이렇게, 여기에 물론 이게 좀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의 모양이다. 창의 모양이다. 그리고 위에는 8팔입니다. 8팔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누어진다거나 또 퍼져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뭔가 퍼져 나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집에 창문 쪽으로, 옛집에는 이제 창이 이제 위에 하나가 있었다. 그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또 안에 공기가 다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창으로 높이 올라가 퍼지는 모양을 이 상으로 한다. 그래서 높인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상궁이라 할 때는 이 상을 쓴다. 숭상을 한다 할 때도 이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이다. 이제 궁은 집궁이다. 집이므로 집면자가 있죠. 네, 간머리가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는 음률여예요. 그대로는 음률여이지만 사실은 등뼈의 모양이다. 등뼈라고 하지만 또 이 궁에서 옛 글자를 보면 사실은 등뼈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모양은 등뼈로 되어 있지만 아주 갑골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어떤 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다, 집이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연결이 된 집이다.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또 건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건물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큰 이제 집을 뜻하는 간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이제 나중에 오면서 이게 연결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등뼈하고는 상관이 없다. 방들이 또는 건물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큰 집을 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조상궁이라는 것을 일단 사전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물론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전의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어명이라는 것은 왕비가 되겠죠. 예, 내전이다. 그리고 내전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여 맡아보던 상궁을 제조상궁이라 한다. 상궁 가운데 가장 지체가 높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조상궁을 큰방상궁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제조상궁 아래에는 이제 부제조상궁이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끔 듣는 얘기는 지밀상궁이다. 지밀한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지밀상궁이라 한다. 그리고 가끔 보면 있죠. 성은을 입었다. 성은을 입은 상궁이다. 임금으로부터 성은을 입었다. 이제 아기를 생산하기 위할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가 되겠죠. 그때는 이을 성자입니다. 성은이다.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보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때는 이 성자를 씁니다. 거룩한 성, 임금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여자가 상궁이 임금과 동침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이제 성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조 상궁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제조라는 낱말을 따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선시대 중앙에서 이제 중앙관서의 각 사, 각 기관이 있겠죠. 또는 어떤 청이다. 이런데 우두머리가 아니다. 어떤 직제상으로 그곳의 우두머리는 아니면서 어떤 각 관할 일을 다스리던 직책이다. 원래 그곳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곳의 일을 전체적으로 맡아보는 우두머리에 맡아보는 직책을 제조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면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인데 조달을 한다든지 무슨 물건을 조달한다든지 영선은 뭔가 수리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제작, 창고 업무, 접대, 의학, 천문, 지리,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하에 어떤 이러한 업무들을 맡아보는 관하가 있는데 그곳에 당상관은 정삼품입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인데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책임자로 없는 곳에 어떤 겸직으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그 관하의 일을 통솔하는 사람을 제조라고 한다. 정상적인 직제에 의해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제로는 당상관 이상, 정삼품 이상의 관리가 없는 곳에 그보다 더 높은 데서 이제 겸직을 한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곳에 가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지휘를 하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제조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 제와 조의 말 자체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쭉 봤는데 제조만 이렇게 글자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전, 예, 중한사전일까요? 그걸 찾아보니까 지도한다, 네, 지휘한다, 감독한다, 관리하고 배치한다. 그렇죠? 쟤는 끌고 온다. 그리고 고르게 한다. 뭔가 컨트롤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을 제조라고 한다. 그런 역할을. 그래서 끌제자와 고를제자를 써서 제조다. 그러므로 상궁 중에서도 전체 상궁들을 다 컨트롤하고 지휘하는 상궁이 제조 상궁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도제조라는 게 있습니다. 도자를 썼다. 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수도 서울 할 때 수도 막 그때도 쓰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쓰는 이제 그런 글자인데 모두 다 총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조 중에서 제조이면서도 총괄적인 제조를 도제조를 한다. 조선시대 성문원, 뭐 문서를 이제 이렇게 출납하는 것이죠. 봉상시, 사역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훈련도감 따위의 어떤 벼슬이다. 네. 이것은 꽤 상당히 좀 큰 조직의 이제 어떤 벼슬인데 이것도 정성이 겸임을 하거나 또는 정성을 지낸 사람을 임명을 해서 도제조로 삼는다. 실무는 보지 않는다. 실무는 아래 사람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에서 좀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을 도제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자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도는 기본적으로는 도읍을 가리킵니다. 서울을 얘기하죠. 그래서 도시 또는 마을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도제조는 제조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예, 그래서 도제조다. 그리고 모두 합쳐서라는 뜻도 있어요. 낱말에 보면 수도, 예, 머리가 되는 도시다. 도읍이다. 도시, 도회지 할 때 다 이 도자를 쓴다.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를 할 때 또 도편수, 뭔가 건축 작업할 때 도편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뜸이 되는 사람. 도목수, 목수 중에서 또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도목수다. 도원수,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도원수가 됐다. 특별히 나라에 어떤 변란이 생겼을 때 특별히 임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도원수다. 원수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최고 사령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라는 뜻으로는
도합. 자, 이것이 도합 몇 개다. 도합 얼마다 할 때 모두 합쳐서 도합 이런 말은 쓰죠. 도매를 한다. 모두 합쳐서 한 번에 묶어서 파는 것을 도매라고 한다. 반대는 물론 소매라고도 하고 또는 산매라고도 합니다. 도소매, 도산매 할 때 도다. 이것은 묶어서 한다. 도자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글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조상궁, 상궁 중에서 지휘를 하는, 네, 지휘하고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상궁이 제조상궁이다. 이 제조란 말은 그렇게 지배하고 지휘하고 하는 그런 리더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